천무진, 봉인된 천재 1편. 새벽의 검.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태어문의 연무장은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다. 동쪽 하늘 너머로 희미한 빗줄기가 번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밤하늘을 수놓던 별들이 하나둘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한 사내가 홀로 서 있었다. 천무진, 17의 나이로 태어문 문주의 서자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검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는데 검집은 여기저기 해져서 천 조각이 드러나 보였고 가죽끈은 끊어질 듯 달아 있었다. 검날에는 세월의 풍상이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녹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물건으로 천무진은 매일 밤 정성스럽게 이 검을 닦았다. 녹을 벗겨내고 기름을 먹이며 검집을 손질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검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다. 철컥. 검이 검집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맑고 청명한 금소금이었는데 검날은 비록 낡았지만 관리의 흔적이 역력하여 은은한 광택이 흐르고 있었다. 기본 자세를 취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 허리를 곧게 세웠다. 검을 눈높이로 들어 올리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태어검법 제1식 백학전익. 흰 학이 날개를 펼치듯 검을 휘두르는 초식으로 태어문의 입문자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익히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무진은 매일 아침 이 초식부터 시작했다. 검을 휘둘렀다. 휙. 검풍조차 잃지 않았다. 내공이 서려 있는 검이라면 기운이 검 끝에서 뻗어나가야 했고 최소한 허공을 가르는 예리한 소리라도 울려야 했다. 이류 고수라면 검풍만으로도 나무짚을 자를 수 있었고 인류 고수라면 멀리 떨어진 관역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천무진의 검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내공이 깃들지 않은 검은 그저 무거운 철괴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제2식 청룡 출수를 펼쳤다. 물속에서 청룡이 솟구치듯 검을 아래에서 위로 치켜 올리는 초식으로 허리를 비틀며 온 힘을 실었고 근육이 팽팽히 당겨졌다. 이어서 제3식 유성추월을 구사하며 별이 달을 쫓듯 빠르게 검 끝을 앞으로 뻗었다. 발을 내디디며 손목의 힘으로 검을 조종했다. 제4식 추풍낙엽. 가을바람의 낙엽이 지득검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제5식 울룡제천. 구름 속 용처럼 검을 크게 휘둘러 원을 그렸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사해 나갔다.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발의 위치와 허리의 각도, 손목의 운용까지 모두 교범에 나온 그대로였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동작을 반복한 덕분이었다. 이마를 타고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어깨가 욱신거렸고 팔이 저려왔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10번, 20번, 30번 같은 초식을 되풀이했다. 1000번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10,000번을 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천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머물 수 없었다. 문파의 다른 제자들이라면 이미 기검아빌의 경지에 이르렀을 나이였다. 동년배들은 벌써 이류 고수 소리를 듣고 있었고 뛰어난 자들은 인류의 손을 뻗고 있었다. 하지만 천무진은 여전히 제자리였다. 10년 전의 일이었다. 7살 때 정기검진에서 그의 경맥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2정경과 기경팔맥, 모든 경락이 막혀 있어서 기운이 흐를 수 없는 몸이었고 무공을 익힐 수 없는 몸이었다. 처음에는 온 문파가 발칵 뒤집혔다. 문주의 아들이 비록 서자이긴 하지만 무공을 익힐 수 없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치료를 시도했다. 문파의 의원들이 총동원되어 침을 놓고 뜸을 떴으며 약을 다려 먹이고 경락을 뚫는다는 온갖 비방을 시도했다. 외부의 명의들도 초빙하여 강호의 이름난 의선들이 찾아와 진맥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2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나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들이 나왔다.
5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애련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7년이 지나자 애련은 무관심으로 변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다. 때때로 그는 문파의 수치로 여겨졌고 망신거리로 취급받았다. 천무진은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을 뭐라 부르는지 폐물이라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서자 주제에 문파 자원만 축낸다고. 하지만 검을 놓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 무진아. 침상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그를 불렀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예, 할아버지.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내 안에 잠든 것이 깨어나면 그때 알게 될 게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다. 언젠가 반드시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차갑게 식어 계셨고 일주일 후에 천무진의 경맥이 막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0번, 200번, 어둠이 걷히고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새들의 울음이 연무장에 퍼지기 시작했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천무진의 도포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다. 터진 물집에서 진물이 배어나왔지만 검을 놓지 않았다. 팔이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오, 아직도 하고 있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천무진은 검을 멈추지 않았다.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다. 돌아볼 필요도 없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야, 천무진. 사람이 말을 걸면 대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화영랑이었다. 20을 깐 넘긴 나이로 얼굴은 준수했으나 눈빛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허리춤의 검집에서는 은은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검은 명검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보검이었다. 천무진과 같은 해에 입문한 동기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둘 사이의 간극은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있었다. 화영랑은 문파의 차세대 고수로 불렸고 이류 정점의 실력으로 20살이 되기 전에 인류에 진입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장로들이 기대하는 인재였다. 천무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다. 쯧쯧. 화영랑이 혀를 차며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검집에서는 은은한 기운이 흘러나왔는데 내력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으로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의 증표였다. 폐물이 왜 아직도 검을 쥐고 있는 거야? 천무진의 검이 공중에서 잠시 멈췄지만 그는 화영랑을 보지 않고 다시 검을 움직였다. 10년째 똑같은 짓만 하잖아. 빗자루나 쥐지 그래? 그게 내 재능이야. 청소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검을 계속 휘둘렀다. 제일식부터 다시 시작했다. 야, 지금 무시하는 거냐? 화영랑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왔다. 너 같은 놈이 검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 문파가 욕먹는 거 모르냐? 다른 문파 놈들이 뭐래? 태어무는 폐물도 제자로 받는다고. 수준이 떨어졌다고 그래.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고 제의식을 구사했다. 청룡 출수. 쯧. 정말 답답한 놈이네. 화영랑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가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돌아봤다. 참, 너도 알겠지만 다음 주에 소년영웅회 있잖아. 너도 가긴 가야지. 뭐 짐이나 잘 날라. 비웃음, 소리를 남기고 화영랑이 떠났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연무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천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250번, 300번. 해가 중천에 올라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다. 아침 공기의 서늘함은 사라지고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었다. 연무장에 하나둘씩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침 수련 시간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무기를 들고 자리를 잡아 수련을 시작했다. 또 하고 있네. 저 근성은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근성으로 되면 누가 못해. 재능이 없으면 소용없지. 불쌍하긴 해. 10년째 저러고 있으니까 불쌍하긴. 솔직히 민폐야. 우리 문파 망신만 시키잖아. 맞아. 차라리 나가면 좋으련만.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천무진은 듣지 못한 척했다. 아니,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정말로 듣지 못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10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귀를 닫는 법을, 마음을 닫는 법을, 표정을 지우는 법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400번, 500번, 동작이 느려졌다.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는데 내공이 없는 몸으로 검을 휘두르는 것은 순전히 근력에만 의존하는 일이었다. 기운으로 몸을 보호할 수도 없었고 회복력을 높일 수도 없었다. 온전히 60만으로 버텨야 했다. 팔이 천근만근이었고 어깨가 화끈거렸으며 손목이 비명을 질렀고 허리가 뻐근했다. 540번, 550번. 마침내 검을 내렸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도포가 등에 들러붙어 있었다. 숨이 거칠게 터져 나왔고 목이 바짝 말랐으며 손이 떨렸다. 하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10년 동안 익힌 것,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얼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눈빛. 천천히 검을 검집에 넣었다. 철컥 소리가 나며 검집을 허리춤에 찼다. 연무장을 나섰다. 지나가는 제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누군가는 애련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누군가는 조소를 담아서. 천무진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의 돌계단을 하나하나 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펼쳐져 있었다.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이며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는데 자유롭게 하늘을 가로질러 점점 멀어져 갔다. 천무진은 그 새를 한참 바라보았다. 새는 작은 점이 되었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다시 고개를 숙였다. 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다. 방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있었다. 검을 닦아야 했고 옷을 빨아야 했으며 상처를 돌봐야 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연무장으로 가야 했고 또다시 검을 들어 휘둘러야 했다. 500번, 1000번, 그 이상. 내일도. 천무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였다. 모레도.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반드시. 그의 눈빛에 불씨 하나가 타올랐다. 미약했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로 1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산등성이를 내려오는 길에 천무진은 멀리서 제자들이 모여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엔 웃음이 있었고 누군가의 칭찬이 있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자신이 그 안에 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수백 번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다. 발밑의 돌부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언젠가 저 자리에서 함께 검을 휘두를 날이 올까? 아니면 평생 저들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머물게 될까?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 없이 식당으로 향했다. 그의 손끝엔 아직 새벽의 냉기가 남아 있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2편. 서자의 식사. 아침 햇살이 연무장을 벗어나 숙소 쪽으로 기울어질 무렵 천무진은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섰다. 식당은 이미 제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아침 수련을 마친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뒤섞여 생기가 넘쳐 흘렀다. 천무진이 들어서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몇몇이 힐끗 시선을 주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천무진은 듣지 못한 척했다. 10년 동안 익힌 기술이었다. 귀를 닫는 것, 표정을 지우는 것,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구석 자리로 향했다. 식당 한쪽 끝, 창문도 없고 사람들 시선도 닿지 않는 구석에는 낡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다른 탁자들은 윤이 나는 목재로 만들어져 반들반들했지만 이 탁자는 오래되어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한쪽 다리가 짧아서 삐걱거렸다. 천무진의 자리였다. 정확히는 천무진의 자리가 된 것이었다. 처음부터 정해진 건 아니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레 그렇게 되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구석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탁자에 앉자 삐걱 소리가 났다. 짧은 다리 때문에 탁자가 기울어 있었는데 오른쪽이 왼쪽보다 낮아서 그릇을 놓으면 미끄러질 지경이었다.
천무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다리 밑에 받쳤다. 몇 달 전 직접 깎아 만든 것으로 이제는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다. 형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소년 하나가 쟁반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14살의 소봉으로 작은 체구의 동그란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눈이 크고 맑았다. 문파의 잡일을 담당하는 하인 신분이었지만 표정만은 언제나 밝고 해맑았다. 오늘도 일찍 수련하셨어요? 소봉이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2그릇과 절인 채소 몇 가지, 그리고 작은 만두 서너 개가 놓여 있었다. 응. 천무진이 짧게 대답했다. 소봉은 천무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본래 하인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으나 이 구석 자리만큼은 예외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형님, 손 또 다쳤네요. 소봉이 천무진의 손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손바닥에는 터진 물집 자국이 선명했고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괜찮다. 제가 약 좀 가져올까요? 의원께서 쓰시는 거 조금. 아니, 괜찮아. 천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약을 쓴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고 내일이면 또 물집이 생길 것이었다. 무공이 깃들지 않은 검을 쥐고 휘두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소봉이 한숨을 쉬며 죽 그릇을 천무진 쪽으로 밀었다. 어서 드세요. 오늘 죽이 잘 되었어요. 제가 직접 쑤었거든요. 천무진이 숟가락을 들었다. 죽은 따뜻했고 농도가 적당했으며 은은한 곡물 향이 났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부드럽게 목으로 넘어갔다. 맛있다. 그쵸? 형님 좋아하실 줄 알고 쌀도 좀 더 넣고 소금 간도 딱 맞게 했어요. 소봉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아무런 꾸밈이 없었고 순수함만이 가득했다. 천무진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문파에서 자신을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은 소봉뿐이었다. 그런데 형님, 소봉이 만두를 입에 넣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화영랑 사형이 또 연무장에 오셨다면서요? 천무진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다시 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응.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형님. 소봉의 목소리가 쳐졌다. 그는 천무진이 무슨 말을 들었을지 짐작하고 있었다. 화영랑이 천무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를 리 없었다. 신경 쓰지 마. 익숙해. 그래도 소봉이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14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인 신분으로 제자들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쥐나 먹자. 천무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만두를 집어들었지만 아까 같은 밝은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식당의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제자들은 저마다 어제 수련한 초식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며칠 후 있을 소년 영웅에 대해 떠들어댔다. 화영랑 사형은 이번에 분명 두각을 나타낼 거야. 당연하지. 벌써 이류 정점이잖아. 20살 되기 전에 인류 진입할 거던데. 우리 문파의 자랑이지. 설화연 사저도 가시잖아. 이번에 또 얼마나 많은 구원이 들어올지. 그러게. 다른 문파 도련님들이 줄을 설 거야. 자랑스러운 목소리들이었다. 천무진은 죽을 떠먹으며 그 소리들을 흘려두었다.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아무 의미 없는 소음처럼. 저기, 갑자기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가까운 탁자에 앉은 제자 둘이 이쪽을 힐끔거리며 수근거리고 있었다. 저 서자 말이야. 쉿. 작게 말해. 어차피 안 들려. 처음도 가냐? 소년 영웅회? 당연히 가지. 짐이나 나르라고. 푸아. 정말. 문파 망신 아냐? 그러게. 다른 문파 놈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태어무는 폐물도 데리고 다닌다고 하겠지 뭐.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조롱이 섞인 웃음으로 악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선의도 없는 그런 웃음이었다. 소봉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천무진이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다. 앉아. 하지만 형님, 괜찮아. 천무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10년 동안 갈고 닦은 무표정으로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다. 소봉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형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그래도 없어.
천무진이 마지막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릇이 비었다. 깨끗하게, 한 점 남김없이.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소봉이 작게 중얼거렸다. 뭐가? 저라면 진작 포기했을 것 같아요. 10년이에요. 10년. 매일 아침 연무장에 나가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래도 검을 쥐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빈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사기 그릇에는 죽 한 점 남아있지 않았고 자신의 희미한 그림자만이 비쳐 보였다. 포기하고 싶었어. 천무진이 작게 말했다. 소봉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수없이 많이. 매일. 그럼. 하지만 포기하면 끝이야. 천무진이 그릇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검을 놓으면 그걸로 끝이야. 정말로 패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어. 형님. 소봉의 눈가가 붉어졌다. 14살 소녀는 이해했다. 천무진이 검을 쥐고 있는 이유를, 매일 아침 연무장에 나가는 이유를, 아무리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멈추지 않는 이유를.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희망은 진작 사라졌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의무였다. 스스로에게 지은 의무로.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쓰러지지 않는 것. 형님은 꼭 강해지실 거예요. 소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믿어요. 언젠가 형님이 모두를 놀라게 하실 거예요. 천무진이 고개를 들어 소봉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은 맑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짓이 없는 눈빛으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눈빛이었다. 고맙다. 천무진이 작게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고마움과 미안함과 쓸쓸함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구석 자리의 낡은 탁자에 문파의 서자와 하인이 마주 앉아 있었다. 식당의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구석만큼은 고요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구석 자리의 낡은 탁자에 문파의 서자와 하인이 마주 앉아 있었다. 식당의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구석만큼은 고요했다. 그때였다. 오, 여기 있었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천무진의 등이 미세하게 굳었다. 소봉도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화영랑이었다. 화려한 비단 도포를 걸치고 식당으로 들어온 그는 구석에 천무진을 발견하고는 비죽 웃으며 다가왔다. 야, 천무진. 아침부터 죽이야? 쯧쯧.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빈 그릇만 바라보았다. 사람이 말 걸면 대답은 해야지. 아, 맞다. 넌 입도 패물이었지. 화영랑이 천무진의 허리춤에 찬 검집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그 고철 덩어리를 차고 다녀? 내 할아버지가 지하에서 얼마나 한숨 쉬시겠어. 삼류 무인이셨어도 그래도 무인이셨는데 손자는 이 꼴이니. 소봉이 입술을 깨물었다. 천무진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참, 다음 주 소년영웅회 알지? 너도 가긴 가야지. 뭐 짐이나 잘 날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화영랑이 비웃음을 남기고 돌아섰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패물.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겠지. 그의 뒷모습이 식당 문을 나가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소봉이 천무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형님, 괜찮아. 천무진이 작게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폈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소봉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옆 탁자에서 소란이 들렸다. 조심해. 아, 미안. 두 명의 제자가 지나가다 천무진의 탁자를 스쳤다. 아니, 스친 것이 아니었다. 한 제자의 팔꿈치가 천무진의 죽 그릇을 정확히 쳤다. 그릇이 탁자 끝으로 미끄러졌다. 천무진이 손을 뻗었지만 늦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땅이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쪽을 바라보았다. 수십 개의 시선이 천무진에게 쏠렸다. 아, 미안. 실수했어. 제자 하나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러게 구석에 앉아 있으면 어떡해. 지나가기 불편하잖아. 다른 제자가 거들었다. 맞아. 여기 통로 좁은데. 두 제자가 비죽 웃으며 지나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더 이상하지 않았다. 형님. 소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금방 가져올게요.
소봉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천무진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배 안 고파. 이 정도면 충분해. 천무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봉은 알았다. 천무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부터 연무장에서 500번 넘게 검을 휘둘렀는데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었다. 형님, 치워야지. 천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사기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소봉도 황급히 무릎을 꿇고 함께 조각들을 주었다. 주변 탁자의 제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안타깝다는 듯이,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누군가는 조소를 담아서. 또 당했네. 맨날 그러더라. 그러게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다. 천무진은 듣지 않은 척했다. 그저 묵묵히 깨진 조각들을 주었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이 손가락을 베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픈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식당의 소란은 다시 시작되었다. 제자들은 이미 관심을 잃고 각자의 대화를 이어갔다. 천무진에게 일어난 일은 금방 잊혀졌다. 바닥을 다 치우고 탁자 위에는 이제 절인 채소 몇 가지만 남아 있었다. 천무진은 그것을 집어먹었다. 소봉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천무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형님, 저 설거지하러 가야 해요. 소봉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응, 점심때 또 봬요. 오늘은 만두를 더 많이 가져올게요. 괜찮아. 죽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형님 수련하시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소봉이 쟁반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주머니를 뒤적였다. 참, 형님, 이거요. 손바닥만 한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내 천무진에게 건넸다. 주머니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이 났다. 뭐야? 약초예요. 의원님이 버리려던 거 제가 주었어요. 멍드는데 바르면 좋대요. 형님 손에 발라보세요. 천무진이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작고 가벼웠지만 소봉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고맙다. 당연하죠. 형님은 제 은인이시잖아요. 소봉이 환하게 웃었다. 2년 전 겨울, 다른 하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소봉을 천무진이 구해준 적이 있었다. 무궁을 쓸 수도 없었지만 그냥 앞을 막고 서 있었고 맞으면서도 비키지 않았다. 그 뒤로 소봉은 천무진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식당 정리 끝나면 뒤뜰로 오세요. 빨래 같이 해요. 알았어. 소봉이 쟁반을 들고 식당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의 작은 뒷모습이 부엌 문 뒤로 들어가고 천무진은 홀로 구석 자리에 남았다. 식당의 인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제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 각자의 수련장으로 향했다. 검을 쥔 자, 창을 든 자, 돌을 맨 자들이 저마다 무기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빛났다. 젊음과 재능과 미래로 문파의 기대를 받고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무림의 차세대 고수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천무진은 그들 사이에 없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투명인간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삐걱, 탁자가 기울며 소리를 냈다. 나무 조각을 주워 품에 넣고 빈 그릇을 들어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지나가는 제자 하나가 부딪힐 뻔하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비켰었다. 앞을 보고 다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천무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며 바닥을 닦았다. 소봉도 그중 하나였는데 커다란 솥을 닦고 있었다. 천무진이 빈 그릇을 내려놓자 소봉이 고개를 돌려 웃었다. 밖으로 나왔다. 식당 문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었다. 따가웠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고 햇빛은 청명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돌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올라갔다. 오르막이었지만 천천히 묵묵히 발을 옮겼다. 지나가는 제자 둘이 수근거렸다. 저 서자. 아직도 문파에 있네. 곧 쫓겨날 거래. 문주님이 최후 통첩하셨다잖아. 그래? 다행이다. 우리 문파 망신만 시키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천무진은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숙소 건물이 가까워졌다. 낡은 건물로 문파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담장은 금이가 있었고 기와는 몇 장 깨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천무진의 방은 건물 끝자락에 있었다. 가장 작고 가장 어두운 방으로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간소했다. 좁은 침상 하나와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옷을 걸어둔 나무 선반이 전부였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 할아버지의 검이 놓여 있었다. 낡은 검집과 낡은 검으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천무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검을 집어들었다. 검집을 쓰다듬었다. 거친 표면이 손끝에 느껴졌고 해진 천 조각이 손가락에 걸렸다. 오늘도 닦아야 할 것이었다. 매일 밤 똑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연무장이 멀리 보였다. 제자들이 저마다 무기를 들고 수련하고 있었는데 검광이 번뜩이고 창날이 춤추며 도가 허공을 가르는 모습이 보였다. 기운이 서린 무기들로 그들의 내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천무진은 자신의 검을 내려다보았다. 기운이 서리지 않은 검으로 그저 무거운 철괴에 지나지 않는 검이었다. 할아버지,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제가 특별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말의 의미를 알려줄 사람은 이제 없었다. 검을 검집에 넣었다. 철컥 소리가 나며 검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창문을 닫았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고 그마저도 먼지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천무진은 침상에 앉았다. 소봉이 준 약초 주머니를 꺼내 손바닥에 펼쳤다. 작은 잎들이 들어있었는데 으깨어 상처에 바르는 것이었다. 손바닥에 물집을 내려다보았다. 터진 자리에서 진물이 배어나오고 있었고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아팠다. 하지만 익숙한 통증이었다. 약초를 손에 비볐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퍼지며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문득 소봉의 말이 떠올랐다. 형님은 꼭 강해지실 거예요. 천무진은 작게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강해진다. 중얼거렸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것. 경맥이 막혀있는 몸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검을 놓을 수 없었다.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오전 수련 시간을 알리는 종으로 제자들이 각자의 수련장으로 모이는 시간이었다. 천무진도 일어나야 했다. 할 일이 있었다. 문파의 서자로서, 폐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창고 정리, 마당 청소, 심부름, 자빌.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을 허리춤에 찼다. 낡은 검이었지만 그래도 검이었다. 무인의 상징이었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증표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햇빛이 다시 얼굴을 비췄다. 눈부셨다. 발걸음을 옮겼다. 할 일을 향해, 오늘을 향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천무진 봉인된 천재. 3편. 할아버지의 기억. 방으로 돌아온 천무진은 문을 닫고 홀로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바깥의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 작은 방만큼은 세상과 단절된 듯 적막했다. 차가운 밥상 위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는지도 모른다.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셨던 분. 책상으로 위에는 할아버지의 검이 놓여 있었다. 낡은 검집은 여기저기 해져서 천 조각이 드러나 보였고 가죽끈은 끊어질 듯 달아 있었다. 세월의 풍상이 고스란히 각인된 물건으로 10년 동안 천무진이 매일 밤 닦아온 유일한 유품이었다. 검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내공이 서리지 않은 검은 그저 철괴에 지나지 않았고 팔의 힘만으로 들어야 했다. 하지만 천무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무게였다.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다. 철컥. 맑은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검날은 비록 낡았지만 관리의 흔적이 역력하여 은은한 광택이 흐르고 있었다. 군데군데 녹이 피어올랐던 자리를 닦아낸 흔적이 보였고 검날의 홈마다 기름을 먹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천무진은 검날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10년 전 7살 때의 일이었다. 무진아, 이리 오너라. 마당에서 놀고 있던 천무진을 할아버지가 불렀다. 당시 할아버지는 이미 병상에 계셨는데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예, 할아버지. 천무진이 방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는 침상에 반쯤 기대앉아 계셨다. 옆에는 낡은 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이 검을 보거라.
할아버지가 검을 들어 올렸다. 당시에도 이미 낡았던 검으로 검집은 해져 있었고 검날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할아버지의 검이에요? 그렇단다. 이 검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쓰던 것이지. 30년을 함께했구나. 할아버지의 손이 검집을 쓰다듬었다. 거친 손바닥이 낡은 가죽을 어루만지는 모습이 천무진의 눈에 선명히 새겨졌다. 할아버지, 새 검 사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검은 새 것이라고 좋은 게 아니란다. 오래 쓴 검일수록 주인과 함께한 세월이 길수록 더 소중한 법이지. 그래요? 그렇단다. 이 검과 함께 나는 많은 것을 겪었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후회스러운 일도. 할아버지의 눈빛이 멀어졌다. 무언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7살 천무진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무진아. 예. 이 검을 내게 주마. 할아버지가 검을 천무진에게 건넸다. 작은 손으로 받아든 검은 무거웠다. 7살 아이가 들기에는 버거운 무게였지만 천무진은 두 손으로 꼭 붙들었다. 할아버지의 검을요? 그렇단다. 이제 이 검의 주인은 너야. 고마워요. 천무진이 환하게 웃었다. 당시에 그는 아직 순수했고 밝았으며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무진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예, 할아버지. 이 검을 잘 간직하거라. 그리고 매일 닦아주렴. 매일요? 그렇단다. 비록 쓸 수 없더라도, 휘두를 수 없더라도 매일 닦아줘야 해. 그것이 검을 대하는 무인의 예의란다. 네. 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비록 쓸 수 없더라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휘두를 수 없더라도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무진아. 할아버지가 천무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친 손바닥이었지만 따뜻했다.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특별해요? 그렇단다. 내 안에는 무언가 잠들어 있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다. 확신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무언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이었다. 뭐가 잠들어 있어요? 지금은 말해줄 수 없구나. 하지만 언젠가 내 안에 잠든 것이 깨어나면 그때 알게 될 게다. 언제요? 그건 할아버지도 모르겠구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깊고 무거운 한숨으로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었다. 무진아, 약속하거라. 예? 포기하지 말 거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포기하지 마라. 검을 놓지 마라. 매일 닦고, 매일 쥐고, 매일 휘둘러라.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천무진이 놀라 할아버지의 등을 두드렸다. 기침이 가라앉자 할아버지는 천무진을 끌어안았다. 무진아, 할아버지를 믿거라. 예, 넌 반드시 강해질 게다. 반드시. 그것이 할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차갑게 식어 계셨다. 천무진은 검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정기검진 날이 왔다. 문파의 의원이 천무진의 맥을 짚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진맥하던 의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다시 짚고 또 짚고 3번째 짚었을 때 의원은 고개를 들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의원이 다른 의원을 불렀다. 2번째 의원도 진맥을 하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3번째, 4번째 의원이 불려왔다. 경맥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12정경과 기경팔맥 모두. 의원들이 수근거렸다. 천무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문주가 직접 왔다. 천무진의 아버지이자 태어문의 수장으로 위엄이 서린 얼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인가? 예, 문주님. 경맥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기운이 흐를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럼 무궁을 익힐 수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천무진은 그 순간을 기억했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동정과 연민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시선들을,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는 것도 기억했다. 1년이 지나자 동정은 익숙함이 되었고 2년이 지나자 익숙함은 무관심이 되었다. 3년이 지나자 무관심은 경멸로 변했고 5년이 지나자 경멸은 조롱이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문파의 수치였다. 폐물이었다. 투명인간이었다. 천무진은 검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감정이 지워진 얼굴로 10년 동안 익힌 가면이었다. 할아버지,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는 아셨던 건가요? 제 경맥이 막힐 거라는 걸? 대답은 없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셨다. 내 안에 잠든 것이 깨어나면이라고 하셨죠. 천무진이 검을 천천히 움직였다. 허공에 선을 그으며 태어검법 제1식 백학전익의 궤적을 그렸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검풍조차 잃지 않았다. 기운이 서리지 않은 검은 그저 철괴였고 내공이 없는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천무진이 검을 멈추고 검날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놓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이었다. 포기하지 않기로, 검을 놓지 않기로, 매일 닦고, 매일 쥐고, 매일 휘두르기로 한 약속이었다. 천무진은 검집 옆에 놓인 헝겊을 집어들었다. 오래되어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놓은 천으로 검을 닦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었다. 헝겊에 기름을 조금 묻혔다. 작은 병에 담긴 기름으로 천무진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문파의 무고에서 몰래 가져온 재료들로 들키면 혼날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검날을 닦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검의 끝에서부터 손잡이까지 녹이 슬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았고 홈에 낀 먼지를 제거했으며 검날 전체에 얇게 기름을 발랐다. 햇빛에 검을 비춰보았다. 은은한 광택이 흘렀다. 비록 낡았지만 관리를 받은 검의 빛이었다. 다음은 검집이었다. 해진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너무 세게 만지면 더 해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다. 가죽끈도 닦았는데 끊어질 듯 달아 있었지만 아직은 버텨주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줘. 검집에게 말을 거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그래도 말했다. 조금만 더. 얼마나 더 버텨야 할지 몰랐다. 10년이 더 걸릴지, 20년이 더 걸릴지, 아니면 평생 변하지 않을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검을 검집에 넣었다. 철컥, 익숙한 소리가 났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고 곧 저녁이 될 것이었다. 연무장이 보였다. 제자들이 여전히 수련하고 있었는데 검광이 번뜩이고 기운이 흘렀다. 그들은 모두 빛나고 있었다. 천무진은 자신의 검을 내려다보았다. 빛나지 않는 검으로 기운이 서리지 않은 철괴였다. 하지만 작게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희망도 없었다. 하지만 포기도 없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천무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검을 허리춤에 찼다. 낡은 검집이 익숙한 무게로 허리에 걸렸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오후 자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창고를 정리해야 했으며 마당을 쓸어야 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번져나가며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천무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고 장엄한 빛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이런 노을을 보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 침상에 누워 계실 때 창밖으로 이런 노을을 보셨을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형님.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소봉이 작은 걸음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형님,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무슨 일이야? 문주님이 부르세요. 천무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문주가 부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언제나 그랬다. 불려가면 질책을 듣거나 경고를 받거나 아니면 더 나쁜 무언가를 들어야 했다. 지금? 예, 지금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소봉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천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형님, 괜찮아. 천무진이 소봉의 어깨를 가볍게 두렸다. 그리고 문주의 처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만큼은 무덤덤하게 유지했다. 노을이 창문을 통해 복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천무진은 그 붉은 빛 속을 걸어갔다. 할아버지의 검을 허리에 찬 채로. 천무진 봉인된 천재. 4편 뒷담화. 노을빛이 복도 끝까지 스며 있었다. 천무진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조심스러웠다. 문주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서늘함이 되살아났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복도 끝의 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가까워질수록 발끝에 얹힌 공기가 점점 묵직해졌다. 숨을 고르며 손끝에 미세한 긴장을 느낀 채 천무진은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어떤 방에서는 제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련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저마다 오늘 익힌 초식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내일의 수련을 기약하고 있었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지나가는 제자 하나가 힐끗 쳐다봤다가 곧 시선을 거두었다. 관심도 없다는 듯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이었다. 천무진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10년 동안 익힌 기술이었다. 발소리만이 복도에 울렸다. 나무 바닥을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그 소리조차 외롭게 들렸다. 모퉁이를 돌았다. 그때 앞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촛불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그 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와 복도를 희미하게 비췄다. 그러니까 말이야, 저 서자.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 소리를 냈는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나가야 했고 듣지 말아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짜 언제까지 문파에 있을 건가? 익숙한 목소리였다. 동기 제자 중 하나인 유성호의 목소리로 화영란과 자주 어울리는 자였다. 천무진은 벽에 등을 기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몸을 벽에 붙였고 숨을 죽였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호흡을 가다듬었다. 10년이야, 10년. 그동안 뭐가 달라진 게 있어? 다른 목소리가 거들었다. 강무백이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프고 괴로웠지만 참았다.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였지만 그래도 무표정을 유지했다. 경맥이 막혀 있으면 무공을 못 익히는 거고 그럼 무인이 될 수 없는 건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날카로운 칼처럼 예리한 검끝처럼 파고들었다. 천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방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조롱이 섞인 웃음으로 악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선의도 없는 그런 웃음이었다. 솔직히 우리 문파 망신이지. 다른 문파 놈들이 태어무는 폐물도 제자로 받는다고 그래. 천무진의 호흡이 흔들렸다. 가슴이 답답했고 목이 메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벽에 기댄 채 그 말들을 들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점점 짙어지며 주황빛으로 아름답게 색이 입혀졌지만 천무진의 눈에는 그저 흐릿하게만 보였다. 다음 주 소년영웅회 때도 데리고 간다며? 짐꾼으로. 짐꾼.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천무진은 눈을 감았는데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거기서도 망신당하겠네. 다른 문파 천재들이 다 모이는 자리잖아. 천무진의 등이 벽을 타고 천천히 미끄러졌다. 주저앉고 싶었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다리에 힘을 주어 버텼다. 근데 설화연 사전은 어떻게 생각할까? 설화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천무진의 가슴이 더 아팠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는데 함께 뛰어놀던 날들과 함께 웃던 시간들. 경맥이 막히기 전에 따뜻했던 기억들이었다. 지금은 완전 남이야. 동정 어린 시선이겠지. 천무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복도의 어두운 천장이 보였고 낡은 나무 기둥과 퇴색한 단청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래도 불쌍하긴 해. 10년째 매일 새벽에 나가서 혼자 검 휘두르잖아. 불쌍하다. 그 말이 제일 아팠다. 조롱보다, 경멸보다, 무시보다 동정이 제일 아팠다. 근성은 인정해. 하지만 재능이 없으면 소용없어. 천무진은 주먹을 더 세게 쥐었다. 손바닥에서 따뜻한 것이 느껴졌는데 피었다. 손톱이 살을 뚫고 들어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픈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방 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천무진에 대해, 문파에 대해, 소년영웅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고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에게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됐기에 천무진은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복도 저편으로 몸을 숨겼다. 기둥 뒤로 몸을 돌려 그림자 속에 숨는 동시에 유성우와 강무백이 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천무진이 숨어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천무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참고 있던 숨을 천천히 조용히 내뱉었는데 가슴이 아팠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기둥에서 몸을 떼어내고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손톱 자국이 손바닥 네 곳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붉은 피가 손금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고 천무진은 생각했다. 자신의 피로 아무 기운도 서리지 않은 내공도 없는 평범한 피였다. 도포, 자락으로 손을 닦았다. 피가 천에 스며들어 얼룩을 남겼는데 검은 도포였기에 얼룩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천무진은 알고 있었다. 다시 걸음을 옮겼다. 문주의 처소는 아직 멀었다. 복도가 계속 이어졌고 천무진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 창밖의 노을이 더 짙어졌다. 붉은 빛이 주황빛으로, 주황빛이 자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의 색이었다. 천무진은 그 빛 속을 걸었다. 할아버지의 검을 찬 채로, 피 묻은 손을 감춘 채로 무표정한 얼굴로 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아팠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주의 처소가 가까워졌다. 거대한 문이 보였고 문 앞에는 두 명의 호위 무인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천무진을 보자 표정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천무진은 그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마음을 가라앉혔고 표정을 정리했으며 피 묻은 손을 소매 안으로 감췄다. 준비가 되었다. 아니, 준비가 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들어가야 했다. 문을 밀었다. 끽. 낡은 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며 소리를 냈다. 문 너머로 넓은 방이 보였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문주였다. 천무진의 아버지이자 태어문의 수장으로 위엄이 서린 얼굴로 천무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들어오너라.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천무진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뒤에서 닫혔고 두 사람만 남았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 멀었다. 천무진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문주님을 뵙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문주로 불렀다.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아버지라는 호칭은 먼 옛날의 일이 되어버렸다. 고개를 들어라. 천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는데 안타까움과 실망과 무거움과 그리고 결심이 보였다. 천무진은 그 눈빛을 읽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았고 무언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말이 나올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문주가 입을 열었다. 무진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문주님이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로 부르는 이름이었다.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문주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문주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천무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얼굴만은 무표정을 유지했다. 무슨 이야기일까?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문주의 입이 다시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래, 내가 왔구나. 천무진 봉인된 천재. 5편 문주 호출. 문주의 입이 열렸다. 천무진은 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잊지 못했다. 방 안엔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천무진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문주 천광해. 5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무거웠다. 한때는 구파일방에서 손꼽히는 고수였지만 이제는 문주의 자리가 무공보다 무거운 짐이 된 듯했다. 일어나거라. 문주가 말했다. 천무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곧게 섰다. 문주는 한동안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저 바라만 보았는데 그 시선이 무거웠다. 안타까움과 실망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무진아. 예.
문주님, 아버지라 불러도 좋다.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문주님이라 불러왔고 이제는 그 호칭이 더 익숙했다. 문주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앉아라. 예. 천무진은 방 한쪽에 놓인 방석에 앉았다. 문주와 마주 보는 자리. 책상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정적이 흘렀다. 문주는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었다. 천천히 차를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았는데 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무진아, 내가 입문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10년입니다. 10년 그렇구나. 벌써 10년이 흘렀구나. 문주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7살 때였지. 처음 검을 쥐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천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비록 서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다. 태어문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으로 언젠가는 훌륭한 무인이 되리라 믿었지. 문주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는데 노을은 이미 사라지고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내 경맥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말이 끊어졌다. 천무진은 주먹을 쥐었다.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이 떨렸지만 표정만은 무너뜨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지. 12정경과 기경팔맥이 모두 막혀 있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문주가 천무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 문파의 의원들을 총동원했고 외부의 명의들도 불렀으며 강호의 이름난 의선들까지 찾아갔지.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천무진이 작게 말했다. 그렇다. 아무것도 소용없었다.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3년이 지나자 의원들은 포기했고 5년이 지나자 나도 희망을 잃었다. 천무진의 가슴이 저려왔다. 10년이 지난 지금 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연무장에 나가 검을 휘두른다고 들었다. 예. 하지만 검풍조차 잃지 않는다고 들었다. 내공이 없는 몸으로 검을 휘두르는 것은 그저 철괴를 들고 팔을 움직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주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무진아. 문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 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천무진은 고개를 들어 문주를 바라보았다. 문주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 아들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무인의 길은 내게 맞지 않는다. 경맥이 막혀 있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다. 문주가 천무진의 말을 끊었다. 우리 문파와 거래하는 상단이 있다. 그곳의 주인과 내가 친분이 있는데 내가 원한다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선하겠다. 상단. 천무진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맴돌았다. 상인의 길도 나쁘지 않다. 무인만이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장사를 하며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문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강요가 아닌 권유였고 명령이 아닌 제안이었다. 하지만 천무진에게는 그 말이 선고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아니, 문주님께서는 저를 문파에서 내보내시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문주가 고개를 저었다. 너를 위한 일이다.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매일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폐물이라 불리는 삶을 계속 살 것이냐? 천무진의 주먹이 더 세게 쥐어졌다. 다른 제자들도 불편해한다. 너와 같은 해에 입문한 자들은 이미 이류 고수가 되었고 뛰어난 자들은 인류의 손을 뻗고 있다. 하지만 너는... 말이 끊어졌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모두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무진아, 이건 문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는 말이다. 문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천무진에게 다가와 그의 앞에 섰다. 이제 그만 놓아라. 검을 놓고 무인의 꿈을 놓고 다른 길을 찾아라. 그것이 너를 위한 일이고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바람이다. 천무진은 고개를 들어 문주를 바라보았다. 문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아버지,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버텨왔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문주가 천무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더 이상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천무진의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문주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생각할 시간을 주마. 문주가 말했다. 석 달. 천무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석 달 후 입문 10년을 기념하는 데뷔무가 있다. 내 동기들이 모두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지. 그때까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승리를 거둔다면 내가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 이곳에 남아 수련을 계속해도 좋다. 문주의 눈빛이 진지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곳을 떠나거라. 그것이 너를 위한 일이고 문파를 위한 일이다. 천무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석 달. 고작 석 달 안에 단 한 번이라도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석 달 만에 이루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문주로서의 명이다. 문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알겠느냐? 천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가거라. 문주가 손을 저었다. 천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곧게 섰다. 문주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뒤돌아섰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방 안의 공기가 짓누르는 것 같았다. 문에 손을 얹었다. 무진아. 뒤에서 문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천무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구나. 그 말이 등 뒤로 떨어졌다.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복도는 어두웠다. 촛불 몇 개만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는데 그 빛마저 희미했다. 천무진은 그 어둠 속에 섰다. 석 달.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단 한 번이라도 이겨야 한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것을 석 달 만에 이루어야 한다. 불가능했다. 천무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경맥이 막힌 몸으로는 내공을 쌓을 수 없었고 내공이 없으면 무공을 쓸 수 없었다. 아무리 검을 휘둘러도 검풍조차 잃지 않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천무진의 손이 허리춤에 검집을 더듬었다. 할아버지의 검이 그곳에 있었는데 낡고해진 검집이 손에 닿았다. 포기하지 마라.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검을 놓지 마라. 매일 닦고 매일 쥐고 매일 휘둘러라. 천무진은 눈을 감았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연무장에 나가 검을 휘둘렀고 매일 밤 검을 닦았으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끝인 것일까? 석 달 후면 정말로 끝나는 것일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방향으로 천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소봉이었다. 작은 소년이 등불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천무진을 발견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형님, 여기 계셨네요. 소봉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문주님과 이야기 끝나셨어요? 천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석 달이라는 시한을 데뷔무에서 이기지 못하면 떠나야 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형님, 소봉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천무진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천무진이 작게 말했다. 방으로 돌아가자. 예.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다. 소봉이 든 등불이 앞을 비췄고 천무진은 그 뒤를 따랐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천무진에게 그저 저 멀리서 반짝이는 빛들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석 달. 그 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졌다. 할 수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을까? 천무진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검을 놓을 수 없다는 것,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다.